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와의 재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PSG는 오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캠프 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 2대3 제역전패를 당했던 PSG는 서력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PSG의 바르셀로나 원정 선발 명단을 예측해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나설 정예 멤버로 공격진에 음바페, 하모스,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정했습니다. 미드필더로는 비티냐와 에메리를 언급했고 수비진은 멘데스,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하키미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골문은 돈나룸마가 지킬 것으로 점쳤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등 축구 매체들은 이강인을 예상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며 구공민과 동일하게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8강 1차전에서 전술적으로 사비 감독에게 패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몇 가지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드필더진에선 에메리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야 한다. 베랄도는 아센시오나 이강인처럼 바르셀로나전에서 선발 출전해서는 안 된다. 바르콜라가 덴벨레, 음바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예상 선발 명단은 항상 틀렸었습니다. 1차전만 봐도 아센시오의 깜짝 최전방 선발 카드를 예상한 매체는 없었고 물론 폭망이었습니다만 이전에도 이강인 선발 불발은 항상 틀렸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카드를 쓸 것이다 해서 하모스의 선발은 예상할 수 있으나 우가르테의 선발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나 빌드업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우가르테를 가장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르콜라 선수는 왼쪽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부상 회복되어 경기력이 올라온 상태라면 선발로도 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바르콜라를 좋아하기에 충분히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만 놓고 봐도 프랑스 매체들이 엄청나게 까고 있으나 실상은 1차전에서 음바페보다 평점이 높았고 키패스 3회로 공격 기회 창출 1위였습니다. 설사 선발 출전 안 하더라도 무조건 후반에는 출전할 텐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표팀 출신 독설가 크리스토프 뒤가리가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을 다시한 번맹 비난하며 화제입니다. 뒤가리는 프랑스 대표팀 출신 공격수로 과거 보르도, AC 밀란,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 소속으로 55경기에 뛰어 9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뒤가리의 최고 위협적은 역시나 월드컵 우승입니다. 그는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조국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 멤버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또 유로 2000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뒤가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인 PSG의 엘리케 감독이 온 거 세부정적인 시각을 꾸준히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PSG의 스페인 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케 감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애역대금맹 비난을 퍼부으며 화제입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의 대3으로 패한 뒤였습니다. PSG는 홈에서 패배했고 4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뒤가리는 엘리케를 비난하면서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 PSG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엘리케 감독을 지목한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무능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유럽 프로축구 전문 사이트 트라이벌 풋볼이 보도했습니다. 뒤가리는 엘리케는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 이강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PSG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마르코 아센시오도 마찬가지다. 엘리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엘리케는 수수께끼다고 비판했습니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은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선수의 강점을 최대화시키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때 그 폭발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음바페 역시 최전방 역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을 죽이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 뒤갈이 가지적한 것이 그것인데요. 엘리케가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강인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강인은 최근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로 강제 이적설인데요. PSG 가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오시멘 몸값을 낮추는 용도로 이강인을 내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보도에 이적 시장 전문가의 보도가 아닌 이탈리아 및 나이지리아 매체의 보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고, 다만 이러한 보도 자체가 불쾌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과연 스타성과 잠재성이 풍부한 이강인을 처분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어 뒤가리는 엘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엘리케 관계의 한계를 봤다. 그가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수들도 책임이 있지만 감독 의전술이 더욱 문제다. 전술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 나는 PSG가 무슨 전략으로 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케는 바르셀로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바페에 대해 몇 주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 음바페에게 한 엘리케의 행동은 정말 추악했다. 음바페의 팬들, 파트너들, 그를 믿어준 사람들, 그에게 연봉을 주는 사람들,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뒤가리는 엘리케가 UCL에 침을 뱉었다. 이번 경기에서 엘리케가 보인 태도는 정말 수치스러웠다. 나는 엘리케가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지 몰랐다. 나는 엘리케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다며 강한 질타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의 경기장 밖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클레르몽과 겨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프타임에 침묵을 다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덴벨레가 이강인에게 다가가더니 90도로 고개 숙여 한국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강인도 무언가 설명을 한 후 고개를 숙이며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한국은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한국식 인사를 알려줬고, 이에 덴벨레가 마음에 들어하며 두 선수 사이에 시그니처 인사로 쓰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퍼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덴벨레한테 인사 알려주는 이강인과 그런 이강인을 쳐다보는 돈나룸마가 너무 웃겨. 한국에서는 합장하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바로잡아주는 이강인. 덴벨레 옷 살짝 끌어당겨서 쫑알대는 이강인. 너무 귀엽다. 동그란 뒤통수 너무 귀여워.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